안녕하세요. 사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고요한 탑골공원 어귀에 이른 김재호 할아버지는 익숙한 자리로 향했습니다. 65세의 노인이지만 그의 걸음은 여전히 단단했고 예리한 눈빛은 지나가는 사람들을 꿰뚫어 보는 듯했죠. 공원 벤치에 자리를 잡은 그는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바둑판을 정성스레 닦아냈습니다. 바둑판은 오래되어 닳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지만 재호 할아버지에게는 젊은 시절의 영광과 상처를 함께 담고 있는 보물이었어요. 어이, 김 선생, 오늘도 일찍 나오셨구먼. 박노인이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지만 바둑판 앞에서만큼은 달라졌습니다. 바둑을 두며 가끔 보이는 그의 미소는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죠. 오늘은 한판 어떠신지요? 재호 할아버지는 흰 돌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어 있었지만 돌을 쥐는 모습만큼은 젊은이 못지않게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한때 전국을 휩쓸던 천재 바둑기사의 손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명성도 젊은 시절의 영광도 이제는 희미한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뿐이었죠. 두 노인이 바둑을 두는 동안 재호 할아버지의 마음은 다른 곳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16해 전 6살이었던 손자 민호가 실종되었을 때의 기억이 다시 그를 찾아왔어요. 눈을 감으면 여전히 민호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고 작은 손으로 바둑돌을 짚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나도 할아버지처럼 바둑 잘 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재호 할아버지는 바둑계를 떠났습니다. 가족의 비극과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한때의 명성과 영광은 그저 지나간 꿈이 되었죠. 이제 그에게 바둑은 그저 노년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오래된 습관처럼 그의 손은 여전히 프로다운 품격으로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 역시 김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이 포석은 정말 독특합니다. 박노인의 말에 재호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어딘가 텅 빈 듯한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바둑판 위에서 펼쳐지는 세계는 그에게 유일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씁쓸한 기억이기도 했습니다. 오후 햇살이 점점 기울어갈 무렵 탑골공원 한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원을 그리고 있었고 누군가의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간간히 들려왔죠. 뭐가 저리 시끄러운 걸까요? 박노인이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어깨를 으쓱하며 바둑에 집중했지만 점점 커지는 소음에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어요. 바둑을 마무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난 그는 천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재호 할아버지가 사람들 무리에 다가가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13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공원의 어르신들과 차례로 바둑을 두며 연승을 거두고 있었어요. 소년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바둑돌을 내려놓는 손길에는 노련함이 묻어났습니다. 저 아이 대단하네. 벌써 5명을 연달아 이겼다는군. 옆에 선 노인의 말에 재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년의 바둑은 단순한 취미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주읽기가 깊고 포석의 구사가 노련했죠. 재호 할아버지는 자신도 모르게 바둑판에 집중하게 되었고 소년의 한 수 한 수를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저 녀석 어디서 배웠을까? 도대체 누가 가르친 거지? 소년은 또 한 명의 어르신을 이기고 환하게 웃었어요. 주변에서는 감탄과 놀라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윤세진이었고 바둑에 대한 열정이 눈빛에서 느껴졌죠. 누가 저랑 한 판 더 두실래요? 재미있는데요. 윤세진의 밝은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차례 패배를 맛본 어르신들은 머뭇거렸어요. 그때 누군가 재호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김 선생님, 한때 프로기사였던 분이시니 한번 붙어보시지요. 순간 모든 시선이 재호 할아버지에게 쏠렸습니다. 윤세진도 호기심 어린 눈길로 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재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오랫동안 진지한 대국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년의 순수한 열정과 도전의식이 담긴 눈빛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한 판 정도야. 재호 할아버지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윤세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고 공원은 긴장감 속에 조용해졌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검은 돌을, 윤세진은 흰 돌을 잡았어요. 저 지금까지 동네 대회에서 몇 번 우승해봤어요. 할아버지도 바둑 두셨대요? 윤세진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첫 번째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죠. 오직 바둑돌로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윤세진의 실력은 분명 뛰어났어요. 창의적인 수를 구사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호 할아버지의 바둑은 세월이 주는 깊이가 있었죠. 소년의 예측을 뛰어넘는 묘수와 넓은 시야로 바둑판을 지배해 나갔습니다. 대국이 중반을 넘어갈수록 윤세진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동안 쉽게 이겼던 경기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재호 할아버지의 수 앞에서 소년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세진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대국은 재호 할아버지의 승리로 끝났어요. 윤세진은 한참 동안 바둑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패배의 쓴맛을 보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압도적인 실력 차이를 느낀 적은 없었죠. 소년의 눈에는 실망감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식이 깃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이런 바둑을 본 적이 없어요. 윤세진이 고개를 들어 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감탄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재호 할아버지의 명성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하지만 재호 할아버지는 그저 담담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좋은 바둑이었다.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재호 할아버지가 돌아서려는 순간 윤세진이 갑자기 일어서 외쳤어요. 할아버지, 제발 제자로 받아주세요. 윤세진의 돌발적인 요청에 공원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소년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죠. 그 모습이 문득 오래전 자신의 젊은 시절과 겹쳐 보였습니다. 왜 하필 나지? 재호 할아버지가 무덤덤하게 물었어요. 윤세진은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바둑은 달라요. 제가 이제까지 본 어떤 바둑과도 달라요. 저도 그렇게 두고 싶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소년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열정과 순수함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누군가에게 전수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손자에 대한 아픈 기억이 그를 주저하게 했습니다. 나는 이제 가르칠 것이 없는 사람이다. 재호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윤세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일주일만이라도 괜찮아요. 제발요. 제가 정말 간절해요. 주변의 어르신들도 나서서 재호 할아버지를 설득했죠. 김 선생, 저 아이 재능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르쳐 보시지요. 요즘 바둑 두는 젊은이가 얼마나 된다고. 재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소년의 진심 어린 눈빛과 간절함이 그의 마음속 단단한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재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한번 소년을 바라보았죠.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 늦으면 안 된다. 윤세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절대 늦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정확히 오후 2시, 윤세진은 재호 할아버지의 작은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한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죠. 문이 열리고 재호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무덤덤했지만 눈빛은 어제보다 조금 부드러워 보였어요. 들어오거라.
집 안으로 들어선 윤세진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작은 거실 한편에는 오래된 목재 바둑판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으로 바둑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옛날 바둑 대회의 사진들과 상장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와, 대단해요. 윤세진이 감탄했어요. 제호 할아버지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 서랍을 뒤적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오래된 스크랩북을 꺼내 소년에게 건넸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배우겠다고 한 거냐? 윤세진은 조심스럽게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제호 할아버지의 기사와 인터뷰, 대회 우승 소식 등이 가득했죠. 소년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김제호, 혹시 불멸의 김제호라고 불리셨던 그분이세요? 제호 할아버지는 대답 대신 바둑판 앞에 앉았어요. 앉아라. 오늘부터 기본부터 다시 배울 거다. 윤세진은 서둘러 바둑판 앞에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곧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죠. 제호 할아버지는 소년의 실력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문제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흑은 어떻게 공격해야 하나? 윤세진은 고민하며 대답했어요. 여기에 돌을 놓고 상대의 집단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직접적이야. 바둑은 직선적인 게임이 아니다. 때로는 멀리 돌아가는 것이 더 빠른 길이 될 수 있어. 첫날 수업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윤세진은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다시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배우고 싶은 욕망이 커졌죠. 제호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단순한 바둑 기술을 넘어 마치 삶의 철학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을 때 제호 할아버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다.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너라. 윤세진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며 일어섰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배웠어요. 문 앞에서 제호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윤세진을 바라보았죠. 너, 밥은 먹었느냐? 갑작스러운 질문에 윤세진은 살짝 놀랐어요. 아, 아직이요. 집에 가서 먹을 겁니다. 제호 할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하게 뭐라도 해줄 테니 먹고 가거라. 윤세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소박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바둑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씩 거리가 좁혀졌죠. 제호 할아버지의 굳은 표정도 점차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흘렀습니다. 윤세진은 매일 오후가 되면 제호 할아버지의 집을 찾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도 시험 준비로 바쁜 날에도 그는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제호 할아버지는 그런 세진의 열정과 성실함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오늘은 실전 대국을 해보자. 제호 할아버지가 제안했어요. 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아버지와 진짜 대국을 해도 될까요? 제호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배운 것을 보여줄 시간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바둑을 두어라. 바둑판 앞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의 눈빛은 사제지간의 정을 넘어 마치 진정한 대국을 벌이는 바둑 기사들처럼 진지해졌어요. 세진은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차 자신의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제호 할아버지는 소년의 성장한 실력에 내심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여기서 이렇게 두면 어떨까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수는 지금이 아니라 세 수 뒤에 두어야 한다. 상대방이 어떻게 반응할지 더 깊게 생각해 보거라. 세진은 깊이 생각한 후 다른 곳에 돌을 놓았습니다. 제호 할아버지의 눈이 살짝 빛났어요. 그래, 바로 그거다. 대국이 끝나고 세진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비록 졌지만 한 달 전보다 훨씬 깊은 바둑을 둘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할아버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제호 할아버지는 세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소년의 소매가 살짝 올라갔고 손목에 있는 오래된 상처가 드러났어요.
재호 할아버지의 시선이 그곳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상처는 어떻게 된 거니? 재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세진은 무심코 소매를 내렸어요. 아, 이거요? 어렸을 때 생긴 건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재호 할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고아원? 세진은 조금 머뭇거리다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네, 제가 5살 때 사고가 났대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저는 기억을 잃었대요. 그래서 친척도 찾지 못하고 그냥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재호 할아버지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5살 사고, 기억 상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손목의 상처. 모든 것이 16전 실종된 그의 손자 민호와 겹쳐졌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아이들이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름은 언제부터 윤세진이었니? 재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진은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서 붙여준 이름이래요. 제 원래 이름은 모른대요. 재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질문을 계속하고 싶었지만 자칫 소년을 당황시킬까 걱정되었어요. 대신 그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한 채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이나 먹자. 그날 밤 세진이 돌아간 후 재호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실종된 손자 민호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그의 시선이 멈춘 것은 민호의 5번째 생일 사진이었죠. 사진 속 민호의 오른쪽 손목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전거에서 떨어져 생긴 상처였어요. 설마. 재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일찍 일어나 오래된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민호가 남긴 마지막 바둑돌이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지문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재호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친구의 도움을 받아 유전자 검사를 준비했습니다. 세진의 머리카락 몇 가닥과 민호의 유품에서 채취한 DNA를 비교하는 것이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며 세진과의 바둑 수업을 계속했어요. 할아버지, 오늘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조금 멍해 보여요. 세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미소로 답했어요. 아니다. 그냥 내 바둑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싶어서. 실제로 세진의 바둑은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을 넘어 바둑의 철학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깊은 통찰력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재호 할아버지의 마음은 바둑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세진이 정말 자신의 손자 민호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찾지 못했을까? 수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할아버지, 제가 다음 달에 중학생 바둑대회에 나가려고 해요. 괜찮을까요? 세진의 질문에 재호 할아버지는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물론이지. 내 실력이라면 충분해. 우리 함께 준비해보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평소보다 늦게까지 바둑을 두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세진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가슴 한편에선 이 소년이 정말 자신의 손자이길 바라는 마음과 혹시 아니라면 느낄 실망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일주일 후 재호 할아버지의 손에는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기 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정적이라면 그동안 품었던 희망이 산산조각 날 것이고 긍정적이라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용기를 내어 봉투를 열고 결과를 확인했을 때 재호 할아버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99.9% 일치.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세진은 정말로 그의 손자 민호였습니다. 16해 전 실종되어 모두가 포기했던 아이가 바로 눈앞에 있었던 것이죠. 재호 할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과 기쁨,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어쩌면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찾지 못했을까? 어떻게 세상은 이런 우연을 만들어냈을까? 오후가 되자 재호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바둑판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평소와 달랐어요. 눈앞의 소년이 이제는 단순한 제자가 아닌 자신의 피와 살을 나눈 손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세진이 들어왔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슨 수업을 할 거예요? 재호 할아버지는 세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그저 이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싶었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다. 바둑 대신 다른 것을 해보자. 세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른 거요? 뭐예요? 재호 할아버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내가 어릴 적에 즐겨 먹던 찐빵을 만들어 볼까 해. 너도 도와주렴. 두 사람은 함께 밀가루를 반죽하고 소를 만들고 빵을 빚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차 손에 익어갔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오래간만에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처음으로 이런 거 해봐요. 재밌네요. 세진이 밀가루 묻은 얼굴로 웃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나이 때 할머니와 자주 만들었단다. 재호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찐빵이 다 익고 두 사람은 따뜻한 차와 함께 맛있게 먹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세진아, 너에게 물어볼 게 있다. 세진은 입안 가득 찐빵을 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뭐예요? 혹시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릴 적 기억이 뭐니?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고아원에 처음 왔을 때요. 그전에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사고 때문에 기억을 잃었대요. 재호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가끔 꿈에서라도 어떤 얼굴이나 장소가 떠오르지 않니? 세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가끔 꿈에서 바둑을 두는 꿈을 꿔요. 누군가와 함께 앉아서요. 그래서 처음 할아버지를 봤을 때 되게 낯익었어요. 재호 할아버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다 참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세진아,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 있었단다. 내 손자, 민호라는 아이였어. 세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손자요? 지금은 어디 있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16해 전에 실종되었단다. 6살이었지. 바둑을 아주 좋아했고 오른쪽 손목에 작은 상처가 있었어. 세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는 자신의 오른쪽 손목을 만졌어요. 그곳에는 희미한 상처가 있었죠.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재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서랍에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는 민호의 5번째 생일 사진을 세진에게 보여주었어요. 사진 속 어린아이는 밝게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어린 시절 세진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넌 내 손자 민호야. 세진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혼란과 충격 그리고 어떤 깨달음의 빛이 교차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저에게 이렇게 익숙했던 거군요. 할아버지랑 바둑 두면서 느꼈던 이 이상한 느낌이. 세진이 중얼거렸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조심스럽게 세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억지로 받아들이라는 건 아니다. 시간이 필요하면 충분히 가져도 좋아.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해. 내가 얼마나 너를 찾았는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재호 할아버지를 향해 몸을 기울였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망설임 없이 손자를 품에 안았습니다. 16해 만의 포옹이었죠. 할아버지,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정말 민호인가요? 재호 할아버지는 세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넌 김민호야. 내 소중한 손자지. 그날 밤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린 시절, 그가 실종되던 날, 그 후에 지난한 수색과 절망적인 나날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세진은 자신이 기억하는 고아원 생활과 입양 과정, 그리고 홀로 자라온 세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입양 가족은 좋은 분들이었지만 결국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었고, 저는 한국에 남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고 있죠. 세진이 설명했어요. 재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여기가 내 집이다. 원한다면 말이야. 세진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항상 가족을 그리워했어요. 제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제 알게 되어서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라도 하듯 서로의 삶에 대해,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물론 바둑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야 제가 왜 바둑에 이렇게 끌렸는지 알 것 같아요. 제 안에 있던 기억,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저를 바둑으로 이끌었던 거예요. 제 할아버지는 감격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지. 혈연의 끈은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나 봐. 밤이 깊어가고 세진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조용히 담요를 가져와 그를 덮어주었어요. 소년의 평온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운명이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것이었죠. 이제 다시는 너를 놓치지 않을게, 민호야. 재호 할아버지가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의 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어요. 기적 같은 재회 이후 그들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자 세진은 눈을 떴습니다. 잠시 낯선 환경에 당황했지만 곧 어제의 일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자신이 김민호라는 사실, 16해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찾았다는 놀라운 진실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잘 잤니?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재호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세진은 소파에서 일어나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근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꿈이었니?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작은 정원이 있는 집이었어요. 거기서 누군가와 함께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재호 할아버지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건 우리가 예전에 살던 집이란다. 내가 사라지기 전에 살았던 곳이지. 세진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럼 제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지. 의사들은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더구나. 깊이 묻혀 있을 뿐이라고. 재호 할아버지가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렸습니다. 식사를 하며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법적인 절차를 밟아 세진의 신원을 회복시키고 학교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살 집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했죠. 기숙사에서 짐을 가져와야 할 것 같아요. 세진이 말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함께 가보자. 그리고 내 입양 부모님께도 연락을 해야 할 것 같구나. 세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부모님께서는 제가 잘 지내길 바라셨어요. 제 진짜 가족을 찾게 되면 기뻐하실 거예요.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세진의 기숙사로 향했습니다. 세진의 방은 작고 단정했어요. 벽에는 바둑 대회 상장들이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에는 바둑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꽤 많은 대회에 나갔구나. 재호 할아버지가 상장들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세진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네, 그동안 몇 번 우승도 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께 배운 이후로는 제 바둑이 완전히 달라진 것 같아요. 짐을 정리하는 동안 세진의 친구들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세진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세진아, 어디 가는 거야? 친구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세진은 잠시 망설이다 제호 할아버지를 소개했어요. 이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제가 어릴 때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어요. 친구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세진이 고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놀라운 소식에 축하의 말을 건네고 앞으로도 자주 만나자고 약속했어요. 기숙사를 나와 두 사람은 학교 행정실로 향했습니다. 세진의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상담했어요. 학교 측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와 법적 절차를 확인한 후 모든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법률사무소를 찾았어요. 변호사는 세진의 법적 신원을 회복시키는 과정과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김민호로 이름을 바꾸는 것도 가능할까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호 할아버지는 세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세진은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어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두 사람은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제호 할아버지는 민호의 어머니, 즉 자신의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주 강인한 여성이었단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너를 찾았지. 하지만 제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결국 그 상처를 이기지 못하고 병으로 돌아가셨단다. 세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어머니지만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는요? 제호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내가 사라진 후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단다. 지금은 먼 도시에서 홀로 살고 있지. 연락은 거의 끊긴 상태야. 세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잃어버린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깊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도 연락드려야 할까요? 제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그래, 그래야겠지. 하지만 서둘러서는 안 될 것 같구나. 내 아버지에게는 이 소식이 큰 충격이 될 테니까. 오후 두 사람은 제호 할아버지의 옛집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현재 다른 가족이 살고 있었지만 밖에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세진의 마음에는 이상한 낯익은 느낌이 흘러들었어요. 저기, 저 나무 밑에서 놀았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세진이 정원의 오래된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호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 내가 그 나무 아래서 바둑돌을 가지고 놀기를 좋아했단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고 세진의 학업을 지원하고 무엇보다 잃어버린 시간을 함께 채워나가기로 했어요. 할아버지, 다음 주에 열리는 중학생 바둑대회에 나가도 될까요? 세진이 물었습니다. 제호 할아버지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이제 너는 김민호로서 내 재능을 마음껏 펼쳐야지.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바둑판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스승과 제자가 아닌 할아버지와 손자로서 가족으로서 마주했어요. 바둑돌이 판 위에 놓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야, 제호 할아버지가 세진을 새 이름으로 불렀어요. 내가 정말 내 손자라는 게 아직도 꿈만 같구나. 세진, 이제는 민호라 불릴 소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저도요, 할아버지.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라 진짜예요. 우리 가족이니까요. 바둑판 위에 흑백의 돌들이 어우러지듯 두 사람의 삶도 이제 하나로 엮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호 할아버지와 민호 이전 이름 세진의 삶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어요. 법적 절차가 진행되면서 민호의 신원이 공식적으로 회복되었고
두 사람은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보금자리는 학교와 가깝고 바둑 학원도 근처에 있어 두 사람 모두에게 편리했죠. 오늘 상자들 다 풀었으니 이제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네요. 민호가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따뜻한 차를 두 잔 내려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집이다. 어떤 것 같으냐? 마음에 들어? 민호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아요, 할아버지. 제 방도 넓고 바둑판을 놓을 공간도 충분하고 무엇보다 할아버지랑 함께 있어서 좋아요. 재호 할아버지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한때는 공허했던 그의 삶이 민호로 인해 다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식사하고 학교 갈 준비를 돕고 저녁에는 바둑을 두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 그에게는 더없이 소중했죠. 민호야, 내일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볼까 한다. 재호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민호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누구요, 할아버지? 내 아버지. 재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연락을 드렸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으셨지. 하지만 증거들을 보여드리고 나서야 겨우 만나자고 하셨단다. 민호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 그저 추상적인 존재였던 사람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재호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었어. 너를 너무나 사랑했고 내가 사라졌을 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지. 그래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거란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지만 갑자기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도 저를 알아보실까요? 그건 만나봐야 알겠지.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함께 있을 테니. 재호 할아버지가 민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도시 외곽의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김준호, 민호의 아버지를 만나기로 약속했어요. 차 안에서 민호는 계속해서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며 긴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편안하게 생각하렴. 재호 할아버지가 민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카페에 도착했을 때 구석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재호 할아버지와 닮은 눈매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는 세월의 무게와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준호야. 재호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민호에게로 향했어요.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민호인가? 김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아버지. 김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민호에게 다가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멈췄어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습니다. 키가 많이 컸구나. 김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어요. 김준호는 민호가 실종된 이후에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를 잃고 모든 희망을 버리고 홀로 살아온 시간들. 내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 했단다. 끝까지 너를 찾았어. 김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기억조차 나지 않는 부모님이지만 그들의 사랑과 아픔이 가슴 깊이 전해졌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김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그저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게는 기적이란다. 시간이 흐르면서 세 사람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김준호는 민호의 현재 생활, 학교, 그리고 바둑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바둑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의 눈빛이 살짝 변했습니다. 바둑은
내가 정말 좋아했었지. 5살 때부터 아버님께 배우기 시작했었어. 민호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래서 제가 바둑에 이렇게 끌렸던 거군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김준호의 굳어있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집에 한번 와볼래? 내 옛날 방도 있고. 민호는 재호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자 민호도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아버지. 정말 가보고 싶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김준호는 망설이다가 민호의 어깨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 다가가 안겼어요. 김준호는 놀란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팔을 들어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 민호야. 김준호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신의 아들과 손자가 다시 만나는 모습은 그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장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세 사람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김준호는 다시 서울로 이사해 민호와 재호 할아버지 근처에 집을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가족으로서의 유대감이 깊어졌죠. 주말마다 함께 식사하고 민호의 바둑 대회에 함께 응원을 가기도 했어요. 내일 대회 긴장되니 저녁 식사 후 김준호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민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도 응원해 주시니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준호는 따뜻한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재호 할아버지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어요.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를 찾아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재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일 수 있어 다행이구나. 그날 밤, 민호는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자신이 윤세진이었고 가족 없이 홀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김민호로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함께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치 꿈 같은 일이었죠. 내일이면 첫 대회. 민호는 중얼거렸어요. 김민호로서의 첫 바둑 대회. 그의 마음속에는 설렘과 기대,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의 바둑판 뒤에는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바둑 대회 당일, 민호는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늘은 김민호로서 첫 공식 대회에 참가하는 날이었습니다. 가슴 한편으로는 긴장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민호야, 아침 먹으러 오렴. 재호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대회에 나가는 날이면 특별히 민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도착한 김준호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잘 잤니? 김준호가 민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물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좀 긴장되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라. 이번 대회는 내가 실력을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즐기는 것이 중요하단다. 재호 할아버지가 조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세 사람은 대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꿈만 같았습니다. 고아로 살던 윤세진에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김민호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죠. 할아버지, 제가 바둑을 처음 배웠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민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의 눈빛이 따뜻해졌어요. 내가 4살 때였지. 어느 날 내가 바둑을 두고 있는데 내가 다가와서 뭐 하는 거냐고 물었단다. 그래서 설명해 주었더니 다음 날부터는 매일 옆에 앉아 바둑 두는 걸 구경했지.
그러다가 5살 생일에 작은 바둑판을 선물했는데 그 후로는 하루도 빠짐없이 바둑을 두자고 조르곤 했었어. 김준호도 미소 지으며 추억을 더했습니다. 그래, 저녁 식사도 안 하겠다고 바둑만 두려고 했었지. 어머니가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민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비록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그 시절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회장에 도착하자 수많은 어린 바둑 선수들과 그들의 가족들로 북적였어요. 민호는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예전의 친구들과 새로운 얼굴들이 섞여 있었죠. 세진아, 아니, 이제는 민호라고 불러야 하나? 예전부터 알던 친구 동현이가 다가와 물었어요. 민호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김민호야. 많이 헷갈리지? 나도 아직 가끔 어색해. 동현이는 민호의 이야기를 듣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짜 대단한데 영화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근데 실력은 더 좋아진 것 같아. 연습 많이 했지? 응, 할아버지가 많이 가르쳐 주셨어. 할아버지는 예전에 프로 바둑 기사셨거든. 민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민호는 첫 번째 대국에 임했어요. 손가락을 가볍게 두드리며 심호흡을 한 후 그는 상대방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둑돌을 집어들자 재호 할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침착하게 포석을 놓고 상대의 수를 읽으며 전체적인 판세를 조망하는 능력. 그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닌 바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학이었습니다. 관중석에서는 재호 할아버지와 김준호가 민호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눈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민호의 바둑이 정말 달라졌네요. 예전과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준호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타고난 재능이 있었어. 단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해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뿐이지. 대회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민호는 예선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작년 우승자와 대결하게 되었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두 선수는 치열한 접전을 벌였어요. 저 아이가 김재호 구단의 손자라던데 정말인가요? 관중석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잃어버렸던 손자를 찾았대요. 유전자 검사까지 했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이 대답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민호의 경기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둑계의 전설이었던 김재호의 손자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가 되기에 충분했죠. 준결승에서 승리한 민호는 결승에 진출했어요. 결승전을 앞두고 그는 잠시 재호 할아버지와 김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두 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민호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혔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자랑스럽구나, 민호야. 결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렴. 결승전은 민호의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바둑 대국이었습니다. 상대는 전국에서 내로라 하는 중학생 바둑 영재였어요. 2시간이 넘는 접전 끝에 승부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민호는 재호 할아버지에게 배운 특별한 수를 떠올렸어요. 바로 그 수 할아버지가 불멸의 수라고 가르쳤던 그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손이 바둑돌을 들어 올렸고 숙고 끝에 판 위에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관중석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저건 김재호 구단의 명수. 한 관객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 한 수로 판세가 완전히 바뀌었고 민호는 마침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상식에서 트로피를 받은 민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우승자 김민호 선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민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말을 고르다 시작했어요. 먼저 이 영광을 제게 바둑을 가르쳐 주신 할아버지 김재호 선생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는 아버지께도 감사드립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까지 다른 이름으로 살았고 가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둑이 저를 진짜 가족과 연결해 주었어요. 바둑은 제게 단순한 게임이 아닌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소감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고 뜨거운 박수갈채가 이어졌어요. 시상식 후 취재진들이 민호와 재호 할아버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감동적인 뉴스거리였죠. 김재호 구단님, 손자를 찾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바둑 덕분이었습니다. 바둑이 우리를 이어주었고 이제 바둑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민호는 앞으로 프로 바둑 기사의 길을 걸어갈 예정이고 저는 그 여정을 함께할 것입니다. 대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 사람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축하의 자리였어요. 민호야, 내 꿈이 뭐니? 김준호가 문득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할아버지처럼 위대한 바둑 기사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바둑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저처럼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재호 할아버지와 김준호는 감동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자부심과 기대, 그리고 끝없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화창한 토요일 오후, 탑골공원의 바둑판 앞에 재호 할아버지와 민호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과 같은 장소,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진 시간이었죠. 할아버지, 이 공원에서 처음 만났던 날 기억나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재호 할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어르신들을 연달아 이기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그저 바둑이 좋았을 뿐이었죠. 민호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민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바둑은 신기한 것이란다. 단순한 돌과 판이지만 그 속에 삶의 모든 것이 담겨 있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것도 바둑이었고, 두 사람은 다시 바둑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백이 어우러지는 바둑판 위에 할아버지와 손자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고 주변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바둑판을 바라보는 재호 할아버지의 눈에는 깊은 감사함이 담겨 있었어요. 한때는 모든 것을 잃고 절망했던 그에게 바둑은 다시 한번 기적을 선사했습니다. 그것은 손자를 되찾게 해준 기적이자 삶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준 기적이었죠. 할아버지, 이번 수는 어떨까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재호 할아버지는 민호의 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구나. 내 바둑은 이제 나를 뛰어넘었단다. 그렇게 탑골공원의 한 구석에서 할아버지와 손자는 바둑을 통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잃어버렸던 시간을 뒤로하고 이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바둑판 위에 놓인 흑백의 돌처럼 그들의 인생도 이제 조화롭게 어우러져 아름다운 패턴을 그려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할아버지의 바둑이 전하는 진정한 의미였습니다.